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연금 공포 왜입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져주는 연금들이 요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국민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불안한 국민연금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불안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걸 지탱해야 하는 돈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답이 뻔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정부가 국민연금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퇴직연금 의무화로 어떻게 해서는지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단점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노후 국민연금 불안 퇴직연금 의무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영상 키포인트가 뭐였죠?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웬만해선 국가가 최대한 보장을 할 테니까 잘 받으시면 되는 거고,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실 분들이나 조금 시기가 이제 와 있는 분들은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국민연금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스스로 재테크를 했다가 돈을 잃으면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는데 국민연금이 바보짓을 해도 국가가 최대한 뒤에서 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분들에겐 답이 없다. 최대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많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며칠 전에는 좋은 소식이 또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예상외로 높은 수치인 8.31%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린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현황을 보면서 또 중요한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1%인데 이걸 좀 뜯어보면 국내 주식이 여기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한데 마이너스 0.12%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8.31이냐? 해외 주식에서 22.92%, 국내 채권에서 5%, 해외 채권에서 18.60%, 꽤 높은 수익률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재테크에서 몰빵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산으로 투자해야 이득을 본다라는 이야기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거대한 자본 국민연금조차 이렇게 분산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자본도 정보도 떨어지는 개미나 개인들이 몰빵하면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맞아도 먼 미래 롱런 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금 기준에서 수익률 8% 나와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국민연금 재정이 조금 나아졌어요. 안전해지고 고갈 시점이 뒤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많이 내고 덜 받자라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뒤로 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는 사람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그럼 이제 좋은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고 나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좋지 않은 수익률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돈을 굴릴 데가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소식, 사학연금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학연금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 고갈 위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학연금의 장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나이가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립학교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뱉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금을 졸졸 셀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스템상 교원들이 이제 퇴직하고 더욱더 많이 낼 분위기인데 정작 이 기금을 채울 사람들은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많아야 선생님도 많고 교사도 많는데 다 줄어드니까 이 기금 누가 채우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학연금이 고갈되면 끝! 이게 아니라 사학연금도 현행법상 고갈되면 국가가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 여기에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소식. 공무원 연금은 이미 진작에 적자를 내주고 있는데 이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적자가 올해 2조 2천억 원을 기록해줬는데 2028년 공무원 연금 적자가 5조 1천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최소 2배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채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연금 적자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을 하는 게 안정적인 정년의 노후연금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이미 공무원연금 칼질당해서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머지 그 연금마저도 불안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뭐 한 20년 30년 뒤면 정말 적자폭 엄청날 겁니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모든 연금들이 지금 죄다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의료기술이 좋아지는 게 좋다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애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노후 준비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닥쳐봐서 경험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이에요. 돈 걱정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도 돈 걱정, 앞으로도 돈 걱정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 끌고 다니시는 차량부터 주거지역에 준비하신 노후 이거 다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질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노후 준비도 누군 2억, 누군 3억, 누군 엄청난 돈 준비 딱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이게 와 대단하다라고 할 순 있지만 누구에게는 야 이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적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매우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들도 자신이 생각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노후 진입한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녀 문제나 다양한 문제로 준비 못하시고 바로 진입하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니 정부가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 고령 일자리를 세금 풀어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연금이 만족스러운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연금이 완전히 삶의 질을 딱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준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연금에서 가장 수혜라고 봐야 할 요 시점에서 조금 미래까지 얘기했을 때요. 연금 비용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 연금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청년 선심성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고령층에 이렇게 집중했냐?
정말 막말로 얘기했을 때 청년은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고령층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쪽에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시청이나 구청 가보시면 2020년 어르신 일자리 채용 플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 세금 낭비다. 왜 세금으로 일자리 개수 늘리는 거냐? 정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막 하면서 이거 세금 더 이상 투입하면 안 되고 일자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일자리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걸로 사고 싶었던 거 사고 생활하시던 많은 분들 다 거리로 나앉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언론에서 일자리 고용 현황 이야기하면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렸네, 뭐 했네, 라고 막 정부 물어뜯지만 그 세금 줄여야 합니다. 이거 더 이상 낭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또 기초연금 강화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더 심해질 거예요. 정말 더 많은 예산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복지 예산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세수와 세입이 안 맞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 바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조만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 받는 사람이나 내야 하는 사람이나 연금 뭐라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씁쓸한 상황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 세대 때문에 아래 세대 고통받는 것밖에 답이 없냐? 네, 맞아요. 고통받는 것 빼고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얘기가 안 나왔던 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밑에 이 층들이 위에를 지탱해 줬단 말이에요. 그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밑에 세대가 어떻게 이 위를 다 지탱하겠습니까? 희생해야 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빼앗는다라는 게 애초부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줬다가 뺏으면 더 욕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대는 완전히 망하는 거냐? 이 위의 세대, 우리 세대가 하늘로 가면 그때는 괜찮아질 겁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러니 여기 세대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잘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끼어 있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금, 공포, 왜?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그나마 좋은 희소식 이야기 하나 빼고는 죄다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내년에도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이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들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